네, 안녕하세요. 김덕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먼저 봐야겠죠. 네,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를 보면 무식하게 가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고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채널에서는 여기를 강한 저항으로 봤었고 그래서 강하게 돌파하면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거래량도 괜찮았고 강하게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가 유효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진행 상황이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을 참고해 보면 매출은 뭐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성장의 그 각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당분간은 뭐 안전해 보이고 이익의 경우에도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분간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까지는 뭐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혹시나 전망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계속 이어간다면 주가도 엄청 가겠죠. 어쨌든 전망치를 봤을 때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진행 상황이 괜찮고 실적 전망도 당분간은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는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업을 마지막으로 살펴봤을 때가 5월 26일 이때였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동안 좀 영상을 안 올리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봤던 종목들 위주로 한 번 더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대체로 관망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같이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9종목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솔케미칼을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DB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목표가는 24만원, 현재 주가는 18만 8천원. 그래서 20%가 넘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DB투자증권의 실적 전망을 참고해 보면 어쨌든 올해 매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1분기,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분기 좋고 2분기 더 좋고 3분기 더 좋고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17.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DB투자증권의 전망대로라면 실적의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는 유효한 것이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2분기 프리커서 매출은 1분기에 이어 파운드리 그리고 고객사의 가동률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 어쨌든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적 성장이 아주 가팔라 보이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이어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네, 별거 없네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뭔가 없다.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일봉 차트. 일봉 차트를 봐도 일단 구름 아래 포지션에 있고 검은색 241선 조차 깨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가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론 얘를 주력으로 투자하기엔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사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조금 사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김에 컨센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어쨌든 올해 앞에서 봤던 DB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올해 어쨌든 성장을 하고 내년엔 더 좋고 그 성장은 2026년까지도 이어질 것이고 AI 수혜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보면은 예상보다 길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러한 실적 성장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은 17배, 내년 기준으로는 12.5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 부담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 싼 것도 아니네요. 네. 어쨌든 뭐 괜찮아 보입니다. 적정가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한석케미칼은 뭐 조금 사보는 정도,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석케미칼은 넘어가고 네, 이어서 동진 세미캠을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월봉 차트를 보면 네,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라인이 강한 저항으로 보여지고 여전히 초록색 5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대단한 것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네, 뭐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냐 그러기에는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고 얘를 투자를 하겠다면 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단타 혹은 제한적인 상승을 노리는 매수 정도의 투자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수급은 괜찮아 보입니다. 최근에 주황색 외국인도 그리고 초록색 기관의 수급도 견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는데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기에는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네, 강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단타 혹은 제한적인 상승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솔브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의 분기별 실적 전망을 보면 일단 지난 1분기까지는 부진했고 하지만
2분기부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네, 아주 좋고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일단 실적 전망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어쨌든 매출도 영업이익도 작년이 최악이었고 올해는 회복되는 해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도 성장을 이어갈 것이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성장의 각도가 가파르진 않아 보이고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은 15배고 내년 기준으로는 12배. 어쨌든 비싸진 않다. 네, 비싸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과거 같았으면 적정 주가로 보이지만 요즘에 그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네, 그냥 오르고 있다. 진행 중이다 얘는. 초록색 5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네, 마찬가지로 추세가 살아있다. 앞에서 봤듯이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고 하반기엔 더 좋을 것이고 그러한 전망이 이러한 우상향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지난 역사적 고점은 2021년에 만들어졌었는데 2021년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2021년. 네, 좋았습니다. 2021년, 2022년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2022년의 실적이 2021년에 반영이 되면서 최고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랬고. 근데 올해는 어쨌든 역사적 최고가의 그 실적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고 내년이 되어야 최고 실적을 역사적 최고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많이 가야 여기 고점인데 그래서 여기서 멈췄네요. 네.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기술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얘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고점을 역사적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보인다면 단타 혹은 제한적인 상승을 노리는 그러한 매수 전략이 차라리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죠.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니면 많이 깨지면 또 매수가 가능하겠죠. 네, 우리 채널에서는 일봉상 구름 아래 검은색 241선조차도 깨지는 이런 자리를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HPSP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분기별 실적 전망을 먼저 보면 네, 얘는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 네, 분기별 실적이 그동안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했다. 그리고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네, 하반기엔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네, 하반기에 좋아진다. 그래서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올해는 작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내년에 매출이 70%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80% 증가하고 2026년까지도 네,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하반기 스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높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ER 40배, 내년 실적으로는 23배인데 얘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네요. 50%가 넘는다. 네, 그래서 비싸지는 않아 보이고 그렇다고 싸지도 않고, 하지만 내년에 아주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 스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면, 월봉 차트를 보면 네, 엄청 오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고, 네, 하락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구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바닥 모양도 만들었고, 어쨌든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하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인데, 구름 아래로 내려가기엔 힘들 것 같아요. 하반기 이후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구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겠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름 안에서 매집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반기 이후를 본다면, 내년을 본다면, 네,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서 사면 되겠다. 네, 여기서 뭐 여기까지 빠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반기와 내년에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이 틀리지만 않는다면 네, 하락은 여기 구름 안에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우리 채널에서는 일봉상의 구름 아래 검은색 241선조차 깨지는 자리가 곡소리 나는 자리로 보고 있고, 그러한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2분기 실적까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급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네, 모아가는 전략을 이어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네, 부담 없는 접근을 하는 것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리노 공업을 같이 보겠습니다. 리노 공업의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면 어쨌든 올해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네, 매출도 3분기까지는 계속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컨센을 보면 얘가 성장의 각도가 가파르게 전망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요. 얘도 거의 50%에 근접합니다. 40%대 5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아주 좋은 기업이네요. 그리고 꾸준히 성장하고 PER 밸류에이션은 내년 기준으로 30배,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엄청 비싸 보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싸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실적의 성장이 좋은데 가파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져서 얘도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좋아 보이는데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리노 공업의 월봉 차트를 보면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다. 하지만 뭐 지금 사기에는 뭐 아쉽지 않겠습니까? 여기 윗꼬리도 길게 만들어졌고 하지만 초록색 5선 위에서 상승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다소 피로도가 느껴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네, 지금 매수하기에는 뭔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일봉 차트. 얘는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살리고 있고, 네, 계속 좋은데, 지금 사기에는 많이 올랐고 많이 아쉽다. 그래서 리노공업도 깨지길 기다려 보자. 뭐 이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관망 의견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한 번 더 같은 의견을 전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전장용 MLCC 분야에서 잘하고 있네요. 점유율이 2023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장용 MLCC는 고마진의 MLCC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다. 네, 그렇고 어쨌든 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기는 그리고 AI 수혜주로 보고 있죠. 네, MLCC가 이런저런 디바이스에 AI가 탑재가 되면서 MLCC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전장용으로도 좋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괜찮을 것으로 봐왔습니다. 그리고 서버 기판, FCBGA 기판에서도 고성능의 기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I 서버에서 그런 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면 어쨌든 지금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네요. 네. 여기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18만원 라인까지는 네, 가볍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계속 이 위에서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계속 힘이 약해졌다. 그래서 저항을 받고 단기 조정 타이밍에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일봉 차트이고 월봉 차트를 보면 어쨌든 지금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 노크를 하는 중이다. 추봉 차트. 네, 어쨌든 뭔가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단기 저항 라인 돌파가 중요해 보인다. 강하게 돌파하면 네, 가벼워질 것 같다. 그래서 일봉 차트 마찬가지죠. 얘도 컨센서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기별 컨센서스를 보면 1분기 좋았고 2분기도 견조할 것이고 하반기 때 아주 좋다. 하반기 때 아주 좋다. 네, 그러면 괜찮은 거죠. 연간 실적 전망을 보면 2022년에도 역성장을 했고 작년에도 역성장을 했고 그 역성장은 올해 끝납니다. 올해가 실적의 역성장이 끝나고 재차 성장하는 해가 되는 거죠. 그러한 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투자가 유효한 것이죠. 투자하기 좋아진 것이죠. 네, 매출도 역대급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과거 2년 동안의 역성장을 끝내고 재차 성장하는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과거 엄청 잘 나갈 때보다는 여전히 좀 아쉬운 실적이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막 세게 가기보다는 모범적으로
완만하게 안전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PER 밸류에이션은 내년 기준으로 13배이기 때문에 비싸진 않다. 네, 비싸진 않다. 네, 그래 보이고,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어, 지금은 뭐 어쨌든 바닥 대비 그다음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오히려 단기 저항을 뭐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네, 제한적인 상승을 노리는 매수 전략은 괜찮을 것 같고, 반대로 241선 아래로 빠지면 다시 매수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가 유효할 것 같고, 네, 강한 시그널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보고 다시 고꾸라지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한미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보자면 또 수주, 네, 또 수주를 했네요.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HBM용 장비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로써 한미 반도체의 누적 수주액은 3,587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여전히 업황이 좋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뭐라고 했었냐? 앞으로 HBM 탑재 수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같은 핵심 장비주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HBM 수요 증가 대비 그리고 원활한 TC 본더 공급을 위해서 추가 증설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에도 듀얼 TC 본더 타이거를 공급하며 신규 장비를 공급하며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네, 여전히 좋네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계속 살펴보자면 컨센서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무섭다. 네. 컨센서스를 먼저 보면 분기별 실적을 보면 와, 장난 아니네요. 네,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83%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엄청나요, 엄청나.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작년이 최악이었지만 올해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데 이 성장의 각도가 엄청 가파르다. 매출은 올해 25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38%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렇게 무식하게 성장을 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이 50배이긴 한데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뭐 월봉 차트를 보면 엄청 올랐겠죠, 뭐. 진행 중이고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 뭐 엔비디아를 따르고 있네요. 분위기가. 네, 지난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었고, 아, 네. 어떡하지? 계속 좋을 것 같긴 한데,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는 뭐 계속 간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너무, 어차피 매수하자고 해도 안 살 것이고, 아쉽지 않겠습니까? 일단, 계속 좋을 것 같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뭐 혹시나 많이 깨지면 그때 상황을 파악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문제가 없다면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에 계속 추이를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봅시다. 얘도 뭐 좋겠죠. 엔비디아가 계속 좋고, 엔비디아가 계속 성장할 것이고, HBM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고, 네,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HBM의 탑재량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AI의 성장이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요. GPT를 사용해 보면, 아직도 서버 증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서버 증설을 해도 부족하다. 네, SK 하이닉스의 그래서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분기별 실적 전망을 보면 뭐 계속 좋겠죠. 네, 계속 좋고 연간으로 보면 올해 실적이 2021년보다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더 좋고. 어쨌든 올해까지는 뭐 투자가 뭐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은 8배다. 10배도 안 된다. 좋습니다. 뭐 계속 가겠죠, 뭐. 계속 가겠는데 지금 제가 책임지면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일단 전하고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그때 같이 상황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지 깽깽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면 어쨌든 오랜만에 보니까 컨센서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분기별 컨센을 보면 이제는 업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죠. 당분간. 연간으로 보면 올해 아주 좋을 것이고 하이닉스와 달리 하이닉스는 2021년에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지금의 전망도 내년이 되어야 과거 최고 실적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어쨌든 작년까지 안 좋은 실적 최악을 지났는데 올해 어쨌든 회복을 하고 내년엔 더 좋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올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되면 좋겠죠, 뭐. 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제는 뭐 투자 매력이 과거와 달리 뭐 SK 하이닉스보다 좀 약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의 그 탑픽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 어쨌든 뭐 결국엔 넘어서겠죠. 네. 결국엔 넘어서겠는데, 그것이 뭐 빠르면 하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뭐 느긋하게 내년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내년에는 어쨌든 실적 기준으로는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때는 HBM, 엔비디아 납품도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뭐 각도가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쨌든 반도체의 탑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사업도 하고, 그리고 가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이 둘 다 그거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뭐 파운드리도 이제는 뭐 TSMC보다 많이 부족하고, 네, 결국에는 뭐 못 이길 것 같아요. TSMC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그 분야에서도,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완만한 우상향 정도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일봉 차트. 일단 단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뭐, 검은색 240에서 아래까지 기회를 준다면 조금 사보는 정도, 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얘가 탑픽은 아니다. 네, 미안하지만, 삼성전자가 더 이상 탑픽은 아니다. 하지만, 우상향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